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실까요? 다음 주에 우리는 상장 슈퍼위크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월요일에 전진 건설 로봇을 시작으로 해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K3i, TDS팜, M83, 대신 18호 스펙, 그리고 이엔셀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상장 일정이 잡혀 있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 전진 건설 로봇의 상장일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회사고요. 콘크리트 펌프카를 제조하는 업체였습니다. 공모가는 16,500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최종 배정 내역부터 확인을 해보면 생각보다 우리 사주에서 대규모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공모 물량의 20%인 61만 5,530주가 배정이 됐었는데 단 76,180주만 청약에 참여를 했고요. 53만 9,350주의 실권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미달분은 일반 투자자에게 최대치로 배정이 된 뒤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추가로 배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사주의 청약 결과만 놓고 보면요. 청약률이 12.38%밖에 안 됐거든요. 회사가 현재 수익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성장이 크게 기대되는 섹터는 아닌데다가 시장 분위기도 너무나 좀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요. 1년을 못 팔고 버텨야 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쿨하게 패스를 해버린 듯 합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6천만 원 정도가 됐는데 사실상 참여한 금액은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 요게 심리상 좀 부정적일 수는 있겠고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미달분이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들한테 추가로 넘어왔기 때문에 상장일 유통 물량 측면에서도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24.66%로 잡혔네요. 수요 예측대 8.79%에서 그래도 꽤 늘어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6개월과 3개월 장기 비중이 비교적 높기는 하고요.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16.03%에서 16.20%로 오히려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게 우리 사주 미달분이 더해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411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딱히 크게 무겁지는 않아요. 다행히도. 그리고 회사가 모트렉스가 지분을 다 들고 있었기 때문에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가 전혀 없다라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로 꼽히죠. 그래서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는 0%고 국내 기관이 42.99%, 그 다음 일반 청약자 37.10%, 외국 기관 19.92%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은 상장일에 좀 투자자 매매 동향을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첫날에 다 집어 던져버리는지 아니면 뜻밖의 좀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그 밖에 신경 쓸 유통 물량은 없습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 사주 청약률이 12.38%로 생각보다 훨씬 참여도가 저조하기는 했다. 최종 확약은 24.66%,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16.20%. 네, 우리 사주 미달분 때문에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도 유통 물량이 10%대밖에 안 되면서 기존 주주의 물량이 없다라는 게 최대 강점입니다. 유통 가능 금액은 약 411억 원, 시가총액은 약 2,534억 원의 규모, 그냥저냥 무난한 사이즈라고 봐요. 코스피 상장 치고는. 아무튼 우리 사주의 청약률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낮긴 하지만 공모주로서 유통 물량의 조건은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과연 상장일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최근 상장일 흐름부터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이후에 확실히 수급이 확 죽었어요. 그래서 고점도 낮아지고 또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은 성과가 더욱이 안 좋고 그랬었죠. 특히나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계속해서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빔 테크놀로지와 뱅크베어 글로벌에서 다른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장 초반에 공모가 밑까지 한참 떨어졌다가 뒤통수 치면서 오후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무려 102%나 발생을 해버렸고 뱅크베어 글로벌도 24% 넘는 갭이 나타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유라클은 시초가부터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유라클은 또 밸류 측면에서도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하는 가격 근처에서 시초가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고가까지는 갭 24% 정도가 발생했고요. 점차 약간 수급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한데 아직은 그래도 약하고요. 우리가 경험했듯이 시초가가 너무 낮게 출발을 해버리면 오히려 패닉셀이 나온 뒤에 수급이 다시 점차 붙으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고, 유라클처럼 시초가가 적당히 기대한 수준 근처에서 출발을 하면 고가까지의 갭이 아주 크지는 않을 수가 있고 초반에 고점을 형성한 뒤에 또 흘러내려 버릴 수는 있다는 거, 이런 부분 우선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진건설 로봇은 이론적으로 계산해 본 주가가 어느 정도가 될까? 어느 정도의 가격이면 적당한 수준인 걸까? 24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진성TEC와 수산중공업의 현재 주가 기준의 평균 펄을 적용을 해봤더니 약 2485원이 산출됐습니다. 공모가 16,500원 대비해서 약 24% 높은 수준인 거죠. 사실 막 상승 여력이 아주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밸류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하지만 유통 물량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과거 데이터들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최종 유통 물량이 10%대로 비슷한 최근 종목으로는 산일전기와 시프트업, 약간 대여급들이 있었고요. 이들에 비해서는 전진건설 로봇 훨씬 가볍기 때문에 산일전기의 43%와 시프트업의 49%보다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단순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상장을 했던 유라클과 비교해서 본다면 유통 물량의 조건이 압도적으로 전진건설 로봇이 훨씬 좋고 승리고 유통 시총도 더 가볍기 때문에 유라클보다는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다만 유라클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배 이상 높다는 것은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굳이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유통 물량이 10%대로 유통 물량의 강점이 있고 유통 시총이 한 최종적으로 300억 원에서 500억 원대, 이렇게 좀 비슷했던 조건의 공모주들을 한번 찾아서 보다 보니까요. 사면이라는 종목이 눈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사면이 최종적으로 확약 50% 이상의 유통 물량 11.70%, 기존 주주 거의 없고, 그래서 완전히 품절주 느낌이었으면서 유통 시총도 372억 원,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를 모았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최소 수익률 150% 이상, 200% 이상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분위기였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을 넘어가고 이론적으로 주가를 계산해 봤을 때 공모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10%대로밖에 계산이 안 된다는 거, 요런 게 좀 걸림돌로 분명히 작용을 한 모습이었어요. 기대치에 엄청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도요. 시가총액이 아주 가볍지는 않고 밸류 측면에서도 상승 여력이 크게 계산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광기의 수급 상황에서는 막 현대임스 같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80%대, 코칩, 퀄리타스 반도체, 신성 ST 다 전망도 좋고 기대되는 기업들이었거든요. 최종 확약도 훨씬 높았고요. 그럼에도 고가 기준 80%대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 정리해 볼게요. 우리사존 미달분이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배정이 되면서 상장일에 유통 물량을 줄이지 못한 거 너무나 아쉽습니다. 유통 물량 10%대, 유통시총 400억 원 초반대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24년 예상순이익 기준의 주당 평가가액이 공모가 대비해서 크게 높지는 않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유라클 대비해서는 2배 이상 무겁다. 2천억 원 넘어간다. 이 부분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수급이 완전히 살아난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조건과 과거 데이터를 참고해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한 60에서 80%? 70에서 90% 이렇게 좀 넓게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늘 그렇듯이 예상 밖의 흐름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름에 로봇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지성 수급 한번 또 유입이 되려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종목은 상장일의 거래원, 투자자 매매 동향, 거래량 등등 좀 다 따져보면서 잘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환불까지 4일이나 소요가 됐고 경쟁률도 좀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최소 40% 위에서는 팔아야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과 K3i의 상장일 체크포인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